안녕하세요. 리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원민지 변호사입니다. 재판정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은 아무래도 가해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 외에 손해를 배상받을 길도 없고 또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.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오늘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형사조정제도는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 네, 형사조정제도는요, 모든 사건에 다 적용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. 당연히 이런 제도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서 사기, 횡령, 배임과 같은 제3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, 모욕, 지적재산권 분쟁 등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형사조정 절차는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피해자나 고소인의 대리인이다 할 경우에는 사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조정 절차를 신청할지 고민하는 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고소 대리인인 경우에 고소의 가장 큰 목적이 만약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 금액을 먼저 회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나 담당 검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네, 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 진행을 모두 원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. 정해진 날짜에 양 당사자나 대리인이 참석하고 양 당사자가 원하는 합의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이때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게 되는데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합의 여부를 확인해서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.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.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는 기존에 합의하지 못했던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분명히 가해자가 나쁜 상황이기는 한데 그 행위가 형사상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아닌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이럴 때 고소만 해두고 기다리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는데요.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보전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 생각보다 형사 사건은 처리하는 절차가 매우 다양한데요.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절차를 골라서 대응해 드리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